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시대 다시공자라는 타이틀로 제2강 공자의 정치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강에서는 미소천사 공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생소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공자님의 그 제자분들이 그 논어 향당편에 말씀한 그 근거를 가지고 공자님의 평소에 아주 평소에 그 평온한 마음, 평온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 뜻이 마음에 와 닿아서 다시금 그걸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공자의 정치관. 다 아시다시피 공자님의 그 정치관은 동방 정치 사상의 큰 밑바탕이 됐죠. 그래서 역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공자의 정치관을 공부하고 새로운 정치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현실은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물론 중국도 한동안 유교 문화를 타파하면서 공산주의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공자 정치 사상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재조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오늘의 공자의 정치관은 우리가 새롭게 인지해서 앞으로 우리 유도 부흥에도 크게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정치관은 공자는 이제 노나라 실권자 개강자라는 그 실권자가 어느 날 정치에 대해서 공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은 정야라 하여 정치란 잘못된 관행을 아싸라게, 요즘 말로 이제 깨끗하게 바로잡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아마 개강자가 어떻게 잘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를 당신이 바르게 통솔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즉,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누가 바르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춘추 시대에 제후들이 부국강병책에 집착한 나머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인성 파괴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공자는 제자를 대동해서 주유천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도 바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으로 요순시대 그 선정, 착한 정치의 중심인 인과 의의 정치관을 제시하였던 겁니다. 공자님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 바로 그 선대의 요순시대의 그 천자, 바로 천자 요순시대의 선정의 중심인 인의, 인과 의의 정치관을 제시하였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정제에서 힘쓰다라는 뜻의 칠복자를 떼어버리고 발정을 강조했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사정자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발을 정자 옆에 칠복자, 힘쓰다는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힘써서 하는 게 정치라는 온 한자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공자님은 이 힘쓰다는 칠복자를 떼버리고 바로 발을 정자를 가지고 정치의 핵심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당시는 군주국가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권신이 정치를 좌우했었습니다. 아니말로 요즘 민주시대에서도 그 왕 주변에 그 핵관들이라고 해서 소위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아마도 그 주유천하하던 당시에 만나본 그 재우나 권신이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힘을 쓰고는 있으나 공자의 눈에는 그들이 아싸라게 또 깨끗하게 살신성인하거나 올바르고 정직하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기치인에 자기 몸을 수양을 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님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공자님은 발일정자를 제시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고가 바르게 되는 것서부터 출발해야 정치도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발일정은 한일과 그칠지의 합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해자로 이제 풀어보니까 하느님 말씀, 한일은 하느님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생각의 폭이 좁죠. 근데 한자는 처음 6, 7만 달 되는 대한한 사전에도 한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한일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느님 말씀에 이제 머물러서 그칠지 판단하면 바르다 하는 뜻을 아마 옛사람들이 한자를 발명했을 때 그 뜻을 담았지 않겠느냐. 괜히 하나에 그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도 천부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부경도 일시무시일 또 끝에 일종무종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 한일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과 결부가 됐고 또 공자님은 그 당신이 자기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할 때 오도는 일이관지이니라 그래서 하나로서 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논어에 보면 나오지만 그 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깊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일자가 되죠. 하나. 또 이렇게 늘려봐도 한일. 이렇게 길게 해도 이게 한일입니다. 한일. 한일의 의미가 이렇게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한일인데 이걸 기존에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에 좀 폭이 좁아졌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한결같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뜻이죠. 한결같다. 그래서 시종여일하다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일에 대한 이미지가 깊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발을 정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정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렇게 일단 한일 그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량도 일단 정지선을 준수해야 사고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결단할 때 일단 심사숙고 그쳐서 심사숙고한 뒤에 결단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거나 너무 흥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물을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문자를 주실 때 하나 한결같은 마음, 일심, 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그동안들 많은 철인 현인들이 하나를 중시해 왔거든요. 네, 그걸 결부시켜서 볼 때 발을정자는 바로 한일과 그칠지의 합이다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뜻을 받아서 이제 정곡, 핵심을 찌른다는 얘기죠. 정기, 정도, 정법, 정심, 정의, 정직, 정확, 이런 그 많은 좋은 개념들이 발을정자를 토대로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그 발을정자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논어 안연편에 보면 공자가 제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번엔 군주인 경공이 군주예요. 이제 그 말하면 그 나라 왕 역할을 하는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게 대해 묻자 이번에 답하기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이렇게 또 아주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임금은 임금답게 하며 신하는 신하답게 하며 부모는 부모답게 하며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고도 쉽게 풀어주셨는데, 이걸 듣고 제나라 경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못하며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한다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문답에서 볼 때 공자는 각자의 이름값에 책임지고 역할을 다 하라는 정명론, 발을정 이름명, 이름값을 한다는 그 뜻을 밝히는데, 경공은 먹을거리에 비유하여 간단히 응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 경공이 좀 수준 있는 인물이었다면 그렇군요, 과연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각자가 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못하면 다른 덕망 있는 일을 내세워서 이름값을 하도록 하면 정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다. 이 답다는 말은 한마디로 저마다 바로 아싸라게 깨끗하게 처신하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공자님의 뜻을 받아줬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대화가 더 진지하게 됐고 더 진전됐으리라 짐작할 만합니다. 근데 못내 아쉬웠지만 결국은 제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로 향하는 공자의 마음은 임종도원이라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어도 오로지 인의의 선정을 펼 새로운 군주를 만나보려는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이런 그 참 함량미달인 군주들을 만나서 다른 제후들을 만나러 또 천하를 돌아다니시는 그 공자님의 그 당시의 모습, 그 회한, 참으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논어의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가 멀다는 길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나타낸 말씀이 바로 수기치인입니다. 아무리 재우고 또 대부고 권력자고 참 실권자라도 수기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 수양이 안 돼 있으면 남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인간은 자기 몸을 먼저 수양을 하고 남을 다스려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이게 바로 대학에서 삼강령 8.5과 중용으로 자세히 논증을 하셨습니다.